이번 탐방은 청동기 시대의 옛 선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강화도로 떠납니다. 약 4,000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의 고인돌 등 그 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신정여자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손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사시대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혹시 친구 혹시 사람이 어느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는지 아세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하네요. 원숭이부터 진화됐어요. 옛날에 네 발로 걸을 때는 이거는 그냥 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우와! 두 손이 자유로워졌네요. 옛날에는 그냥 걷는 거였을 뿐인데 이제 두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석기시대라는 그 시대가 되겠는데요. 돌을 떨어뜨렸더니 오마! 이게 뾰족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으로 동물을 잡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시대를 바로 석기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석기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어떻게 먹을 것을 얻었을까요? 네, 그렇죠. 사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동물을 죽여가지고 이 동물들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글의 법칙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요, 사냥을 항상 성공해요? 아니죠.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게 안정적으로 얻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배고파요. 배고파. 너무너무 배고프다. 나는 항상 안정적으로 먹을 거를 얻고 싶어 라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드디어 무엇을 시작하냐면 가을에 항상 먹을 거가 나오게 되는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농사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사냥했을 때는 이게 안 먹으면 썩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먹어치웠었어요. 그런데 이 농사는요, 안 먹어도 며칠간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고 저축을 하게 되고 바로 내 재산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재산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제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나 저거 갖고 싶다. 어떻게 갖게 되지? 뺏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농산물을 이제 뺏으려고 하거든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은 두 가지 사람이 생기게 되죠. 이긴 사람이 있었고요, 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이긴 사람들은 이 지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바로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계급이 발생했을 때요, 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을 때 무덤을 크게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만들었던 무덤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먹도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먹도끼는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이 돌을 떨어뜨렸는데 요게 돌이 떼어져 가지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고 했죠. 요거를 떼어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주먹만한 도끼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주먹도끼인데요. 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베거나 이럴 때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돌을 떨어졌을 때 떼어졌다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늬인 빗살무늬 토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새겨졌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밑에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해안이나 강가에 보시면 모래밭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파묻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양이에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고요. 이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돌도끼라든지 반달돌칼, 아까 봤던 것도 있었지만 갈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갈돌은 뭐냐면은 갈판과 함께 곡식을 가는 데 쓰는 도구였었고요.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 때는 이 청동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뭐냐면은 구리예요, 구리. 이 청동으로 이제 검도 만들었었거든요. 바로 오른쪽에서 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인돌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보면은 고인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우리 아까 고인돌 봤을 때 크기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자, 근데 엄청 큰데 이 돌을 옮길 때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근데 이걸 어떻게 옮겼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래로 산을 쌓았죠, 맞죠?
이 흑산을 쌓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 기둥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흑산을 쌓은 다음에 이 큰 돌을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옮기게 돼요. 그 다음에 흙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고인돌이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화군 문화관광해설사 김경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화 고인돌 부터 이 강화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과 오상리 고인돌을 돌아보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인돌이 어느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것인가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이곳은 강화 부근리에 자리하고 있는 강화지성묘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 강화를 대표하는 고인돌이에요. 강화를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인돌을 소개하는 모든 책자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고인돌이 모델로 서 있습니다. 고인돌 하면은 청동기 시대에 그 돌 무덤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고인돌은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중국, 또 베트남, 일본, 이 동아시아 쪽으로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요동 또 산동 지방을 비롯해서 황해도, 황해북도, 우리 강화도로 해서 서쪽 해안으로 쭉 내려가면서 화순 고창 지역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렇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는 전체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만 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청동기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인돌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이와 같이 생긴 탁자식 고인돌, 또 주로 화순 지역이나 고창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둑판식이나 개석식, 다른 말로 구덩형이라고 하지요. 이런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고인돌은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문화라고 해서 거석 문화라고 해요. 그러면 고인돌은 도대체 얼마 정도가 분포하고 있을까? 전 세계에 발굴 조사된 것이 약 6만여 기가 된다고 해요. 상당히 많지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만 4만여 기가 분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로 봐서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있었던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이런 무덤이 나타났는데 이 무덤을 보니까 혼자 만들 수는 없었고 또 청동기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벽시도 나타나고요. 그런 것을 봐서 농사를 지었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는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유산을 그것을 보고 연구해 가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유추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인돌을 보면서 고인돌에서 나오는 부장품이 청동 거울이라든가 청동 검이 나왔으니까 이 시대에 청동을 사용했구나 해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여기에서 꼭 우리 강화 고인돌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벽시, 탄화된 벽시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때는 농경을 시작했겠구나, 그리고 집터가 발견되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구나도 다 유추해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냈는데 아까 그 고인돌은 말씀드렸지만 53톤의 무게를 옮기려면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이 유치돼서 그러면 이 시대에는 이미 계급이 나누어진 사회였구나를 우리가 그 고인돌을 보면서 유추해냈던 것이에요. 고인돌은 어떠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무덤만이 아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무덤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규모가 큰 무덤은 그
부족을 다스리던 족장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축을 하고요. 또 학자들이 꼭 이것이 무덤의 기능만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합을 자주 갔잖아요. 그래서 회합의 장소로도 사용이 됐을 것이고 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기능으로도 사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것이 무덤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덤으로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에 살아생전에 이것을 만들었으면 그 앞에 모여서 제도 지내고 또 거기에 모여서 회합도 갖는 그러한 장소로도 쓰였을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인돌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강 위쪽에 있는 거 무슨 식이라고 불렀나요? 그렇죠. 탁자식, 또 다른 말로 한강 위에 있기 때문에 북방식이라고 불렀었죠. 탁자식 또는 북방식 둘 다 맞아요. 두 번째, 이거는요, 이 받침돌이 굉장히 짧고요.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우리 그 두는 딱딱딱 두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불러요? 바둑판식이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받침돌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요거는 뭐라고 불렀을까? 개석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아요. 개석식. 자연석 또는 가공한 돌을 숭배의 대상물이나 무덤으로 이용한 문화, 요거 뭐라고 부를까요? 거석 문화라고 부릅니다. 큰 돌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거석 문화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설명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쉽고 재밌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화를 찾은 우리 꼬마 친구들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 고인돌을 탐방하러 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청동기 시대인들의 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저도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더 어린 연령의 학생들을 오늘 가르쳐봤는데 생각보다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이 강화도를 와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을 듣는 것을 보니까 제가 좀 더 보람을 느끼고 학교에서도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이영문 저자의 고인돌 역사가교다입니다. 당시 고인돌이 축조되었던 삶의 모습과 세계 각지의 거성문화 활용 현황 등을 통해 고인돌의 역사를 살펴본 책입니다. 가산도서관은 2007년 4월 9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금천구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주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대출 및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